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릿의 위젯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위젯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시겠죠? 위젯은 유저와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유저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스트림릿의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젯을 만들어주는 함수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 함수는 버튼을 만들어서 클릭을 감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크박스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라디오 함수는 라디오 버튼 그룹을 만들어서 한 가지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경우에는 부먹 또는 찍먹 이 두 가지 아이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라디오 함수와 유사한 함수로서 selectbox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 아이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젯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radio나 selectbox와는 조금 다르게 multi-selec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한 개 이상의 아이템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피커라는 함수가 있네요. 이 컬러 피커는 말 그대로 컬러를 선택할 때 필요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위젯에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셀렉트 슬라이더는 미리 정해놓은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반면에 슬라이더는 최소값 min value 그리고 최대값 max value 사이에 하나의 수치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value는 초기값이 되겠어요. 그리고 유저가 직접 타이핑한 수치 자료를 받으려면 number input 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min value 최소값, max value 최대값, 그리고 value 초기값을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유저가 타이핑한 문자를 입력받으려면 text inpu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날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date input, 시간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time input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젯 관련된 실습 파트 1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app.py 열어두었고요. 스트림릿 라이브러리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는 앱을 실행해 두었고요. 실행 중인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젯 중에 하나인 버튼 위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위젯은 st.button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이 안에다가 문자를 두시면 버튼 위에 출력이 됩니다.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만들어졌죠? 아직은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요, 아래에 또 다른 버튼을 만들겠어요. 두 번째 버튼을 만들고 이것도 똑같은 이름으로 클릭하도록 했더니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스트림릿에서는 똑같은 모양의 버튼을 만들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모양을 살짝 바꿔볼까요? 1번, 2번. 그러면 오류가 없어지죠? 그래도 똑같은 버튼을 두 개 만들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키라는 인자에다가 다른 값을 넣어 두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key equal 1, 이것은 key equal 2. 이렇게 똑같은 클릭 버튼 두 개를 만드는데, 그렇죠? 키로 구별이 되면은 더 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버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버튼이지만은 키가 다릅니다. 그리고 버튼에는 툴팁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프 인자에다가 툴팁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툴팁이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브라우저 크기를 키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툴팁이 보여요. 이것은 툴팁. 그래서 툴팁이 브라우저 크기를 충분히 크게 두었을 때 보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또 다른 버튼을 만들게요. 이거 복사해서 또 다른 버튼을 만드는데요. 키는 이번에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는 콜백 함수를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onClick이라는 인자에다가 함수 이름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함수는 myfunc라는 함수 이름을 대입해 보고요. 예, 그런데 myfunc는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위에서 이 myfunc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ef하고 myfunc 하고요. 그리고 인자는 별표 args라는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인자 이름 앞에 별표를 두는 방식은 불특정 개수의 인자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받은 인자값들을 가져다가 더해서 합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과인 레스는 0으로 초기화하고요. 이 경우 args는 튜플이 되겠고요. 이렇게 받아둔 값들을 하나씩 뽑아서 레스에 누적을 하고 st.write에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때 fstring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이와 같은 함수를 콜백 함수로 넣어줬고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대문자, 이때 인자로 사용될 값들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 2, 3, 4, 5. 그래서 세 번째 클릭 버튼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니까 계산 결과 1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클리어하냐?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면 클리어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클릭 버튼을 만드는데요. 이제는 키값을 4로 넣어두도록 하겠고요. 이 결과를 x라는 이름의 변수로 받겠습니다. 세로 고침했기 때문에 이제는 always rerun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x로 이 결과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x에는 true 값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문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x가 true면은 다음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을 출력하라. 클릭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x가 false니까 sleepy 이모티콘이 출력이 되고요. 클릭을 하면은 이제는 smile 이모티콘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리셋하려면 세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 고침하니까 리셋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버튼 관련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버튼 위젯은 앞으로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젯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위젯은 체크박스가 되겠어요.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st.checkbox라는 함수로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인자로는 문자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생겼죠? 체크박스를 넣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라디오 버튼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디오 버튼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st.radio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st.radio 함수 안에는 두 개의 인자가 필요해요. 두 번째 인자는 이렇게 리스트로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장.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S, 맥 OS에서는 옵션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가로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좋아요. 그랬더니 라디오 버튼 그룹이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부먹이냐 찍먹이냐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입력을 가져오려면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y라는 변수로 결과를 받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write에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라디오 선택 부먹 또는 찍먹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젯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위젯은 select box가 되겠고요. select box는 라디오 버튼과 비슷해요. 문법이. 예,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select box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출력해 보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라디오 버튼 대신에 select box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부먹 아니면 찍먹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라디오 버튼이나 셀렉트 박스 딱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위젯은 멀티 셀렉트가 되겠습니다. 멀티 셀렉트 문법은 셀렉트 박스와도 유사한데요. W는 st.multi select. 예, 그래서 인저로는 메시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간 리스트를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멀티 셀렉트는 셀렉트와는 다르게 다중 선택을 허락합니다. 예, 그래서 후식 선택인데 이제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상 여러 가지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다중 선택된 결과가 나오죠. 선택을 취소하려면 X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택이 취소되고요. 그래서 셀렉트 박스나 라디오는 한 번에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데 멀티 셀렉트는 한 번에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피커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된 결과를 C라는 변수로 받겠고요. st.colorpicker 함수로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선택된 컬러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것을 세이브 하니까, 저장하니까 컬러 피커 위젯이 삽입이 됐고요. 그러면 이 위젯을 클릭해서 컬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니까 헥스 값으로 선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16진수로 표현되는 컬러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슬라이더에서 범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6진수 값으로 들어가고요. 화살표를 한번 클릭해 보겠어요. 예, 그랬더니 레드, 그린, 블루로 컬러 값이 표현되고요. 선택한 컬러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6진수 값으로 선택된 컬러를 나타내 줍니다. 예, 그러면 위젯 파트 2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위젯은 셀렉트 슬라이더가 되겠어요. 셀렉트 슬라이더는 st.select slider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값을 받을 수 있는 위젯이기 때문에 x라는 변수에 그 결과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로는 메시지와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리스트로 넣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write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만족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위젯은 슬라이더 위젯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더 위젯은 st.slider로 삽입을 할 수 있고요. st.slider 슬라이더를 통해서 받은 입력은 y 변수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의 인저로는 다음과 같이 메시지, min value 최소값, max value 최대값, value는 초기값, step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0과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슬라이더가 되겠고요. 그리고 초기값은 5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통해서 받은 값도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슬라이더를 통해서 정수값을 입력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셀렉트 슬라이더로 유형값을 입력받을 수 있었죠. 이제는 슬라이더를 통해서 정수값, 수치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넘버 인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젯은 수치값을 입력받기 위한 위젯이 되겠고요. 그래서 st.numberInput이라는 함수로 numberInput 위젯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 또한 z라는 변수로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인풋 위젯의 인자들도 사실 슬라이더의 인자들과 거의 똑같은데요. 최소값, 최대값, value, 초기값, 그리고 스텝을 인자값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 인풋 위젯을 통해서 받은 값을 출력해 보고요. 예, 더하기 빼기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스텝이 2죠. 스텝이 2니까 예, 2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텍스트 인풋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텍스트 인풋을 넣기 위해서는 st.text_inpu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인풋과 함께 데이트 인풋, 타임 인풋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입력 결과를 하나의 write 함수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텍스트 인풋 위젯이죠. 여기다가 이름을 넣겠습니다. 홍길동 하고요. 미팅 날짜 선택하시고요. 시각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름, 날짜, 시각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위젯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캠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입력을 받는 카메라 인풋 함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실습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카메라 위젯을 사용하는 실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실습을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해요.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pip install pillow를 실행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스트림릿 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앱에서는 스트림릿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옵니다. numpy 라이브러리를 np라는 이름으로 불러오고요. 그리고 방금 설치한 필로우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가져옵니다. 카메라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t.camerainpu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st.camerainput 예, 그래서 이 결과를 변수로 받아두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것 자체가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지 파일 버퍼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미지를 추출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혔으면 이 변수의 값이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이 true가 되겠고요. 다음 블록이 실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필로우 라이브러리의 이미지가 제공하는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 버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오픈 예, 이것은 이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img equal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이미지를 numpy 배열로도 한번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np.array 그리고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다가 img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함과 동시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Take Photo 버튼을 클릭해서 사진을 찍어 보겠어요. 출력이 되죠? 이미지 파일 버퍼를 이미지로 변환해 놨기 때문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파일 버퍼 대신에 이미지 어레이를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앱에서 Clear Photo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다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numpy 배열로 변환된 이미지 배열도 이미지 함수로 똑같이 출력을 해봤고요. 그런데요, 굳이 이렇게 변환할 필요는 애당초 없었어요.
이미지 파일 버퍼를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 보겠어요. 예, 그래서 애당초 이미지 점 오픈할 필요도 없고 넘파이 배열로 변환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출력이 되네요. 정리해보면 카메라 인풋 함수는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 버퍼 형태로 입력을 만들어 주고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미지 함수를 통해서 출력해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미지 파일 버퍼 형태가 아닌 이미지 형태로 변환이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하겠어요.